어제 경기를 4회까지인가 5회까지 봤었는데 5회인가 6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봤었는데 하여튼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서 야, 오늘도 힘든 경기 하는구나. 또 한 점밖에 못 내고서 이거 또 언제 역전 당할지 모르고 야, 오늘도 힘든 경기 하는구나 하고서 이제 안 봤었단 말이죠. 안 보고서 자기 전에 딱 자려고 하는데 야구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자려고 하는데 야구가 갑자기 결과가 궁금해서 아이 결과만 보고 자자 하고 딱 결과를 봤는데 순간 기아가 7인 거를 먼저 본 거예요. 기아가 7인 걸 먼저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아 욕이 막 떠오르면서 오늘 경기도 그지같이 했나 보다 하는데 이제 거의 0.5초 차이? 0.5초 차이로 LG 스코어를 봤단 말이죠. 보고 나서 9대 7?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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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이야, 경기는 재밌게 했었나 보다. 경기는 재밌게 했었는데 아직 하이라이트는 안 봤어요.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봤는데 안 본 이유가 분명 타선은 5회 이후인지 6회 이후인지 8점을 냈으면 터졌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반대급부로 불펜도 터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7점이면은 어우 씨, 욕 나오죠. 불펜 터진 거 분명 이정용, 김진성, 함덕준 나왔을려나? 함덕준은 모르겠고 분명 믿을 만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터졌을 거란 말이죠. 아, 불펜은 참 어제 경기 안쓰럽긴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근데 타선이 터져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 근데 저기 누구지? 아이씨,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이정용도 털렸으려나 어저께. 뭐 좀 있다가 하이라이트 보고 뭐 결과 내용 기록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정용도 털렸을 것 같고 김진성은 털리면 안 되는데 김진성 형님 좀 잘 던지시다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앞으로 생각하는 게 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하자. 뭐 생각하는 게 이 선수는 어떻다. 예를 들어서 박관호 선수 얼마 전에 데뷔 홈런도 치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 경기였나? 데뷔전이었나? 데뷔 홈런도 치고 1군 데뷔 홈런도 치고 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 그렇다고 제가 뭐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닌데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라고만 생각해서 데이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데이터는 참고사항. 그 아무래도 느낌적인 느낌이라든가 그 선수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연습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데이터는 그냥 참고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박간호 선수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느낌이 그 일단 스윙 자체가 젊은 선수, 어린 선수라 그런지 두려움은 없어 보여요. 일단 뭐 나이가 신인이다 보니까 고졸 신인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죠. 뭐 아니면 또 50, 50대 50 그런 기분으로 나가는 거죠. 그 나이 때는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못하면 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군대 갔다 와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 나이 때 선수들은 그냥 막 시원하게 휘두르는 거죠. 그때 그 나이 때 쪼그라들어 가지고 위축돼서 하면은 안 되죠. 그 나이 때는 그러면 안 하여튼 그 나이 때 다운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결과물로 홈런까지 쳤었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문성주한테 바라던 모습이었어요. 그 박관호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문성주한테 바라던 모습이었는데 문성주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좀 위축된 모습? 이 선수가 전혀 장타가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초창기 모습도 그렇고 전혀 장타가 없는 모습은 아닌데 위축되면서 장타가 점점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홈런 하나 오랜만에 쳤었는데 너무 함창권 선수라든가 너무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대도 안단 말이죠. 상대도 알아요. 상대가 더 잘 알겠죠. 상대가 더 잘 알고 그러한 모습을 이용해서 공략을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박관호 선수나 저희 어린 선수들의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 겁없는 모습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쌓여야 데이터가 많아야 그 신뢰가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피타고리안 승률 같은 경우 피타고리안 승률이 높은데 실제 승률이 낮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1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 시즌으로 보면 안 되고 3시즌 이상, 5시즌 그렇게 봐야 데이터가 정확하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LG 트윈스가 한 점 차 패배가 많았단 말이죠. 패배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바꿔 생각하면은 작년까지 한 점 차 승부에서 승률이 좋았거나 앞으로가 승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데이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피타고리안 승률이 올해 안 좋았다 그러면 내년에 좋아진다거나 그 전에 좋았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한 특정 한 해에는 승률이 안 좋았는데 그 다음이나 그 전해에는 승률이 좋았거나 해서 결국 5년치 이렇게 쌓여놓고 보면은 피타고리안 승률과 실제 승률이 거의 비슷하다. 한 시즌만 놓고 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제 5시즌 이상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 많은 양을 놓고 보면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피타고리안 승률 같은 경우는 실제 승률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꾸 데이터 얘기로 잠깐 빠졌는데 어쨌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선수들 많이 있죠. 송찬희, 함창건 얘기는 했었으니까 뺄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근데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왜 또 갑자기 오스틴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했을 때 이때
그거 뭐라고 하죠? 부상 대체 외국인 맞나? 부상 당했을 때 저기 뭐야, 대체 외국인 맞나? 하여튼 부상 당해서 6주 부상 해가지고 외국인 선수를 6주간, 최장이 6주인가? 6주간 선수를 데려올 수가 있잖아요. 데려올 수가 있는데 LG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벌어지고 며칠 뒤에 딱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그때 바로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막 저기 하느라고 녹음을 못했는데, 그때 딱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오스틴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투수는 힘들지 않을까? 투수 안 되지 않나요? 포지션 아직 투수만 3명 안 되지 않나? 투수만 3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수를 대체 외국인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썼는데 안 좋아. 그러면 오스틴이 복귀했을 때 그 선수를 보내면 되고, 오스틴의 이제 휴식은 충분히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선수가 잘했어. 그러면은 외국인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출전을 하려면은 7월 말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엘리나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오늘 왜 이러지? 엘리나 치리노스가 안 좋다. 그러면은 오스틴 복귀시켰을 때 엘리나 치리노스를 보내고 그 외국인 선수를 계속 기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7월 29일 맞나요? 7월 29일 이후에 데려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데려오려고 하면은 가을에 기용을 못 하잖아요. 가을에 기용을 못 하는데, 지금 데려와 놓고 기용을 하고 있으면은, 등록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7월 이후에도 8월에도 그 오스틴이 복귀했을 때 치리노스나 엘리 둘 중에 하나를 보내야 하거나 뭐 둘 다 보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깔끔하게 보내주고 그 선수를 대체 외국인 선수를 기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볼 법한 이런 상황을 왜 전문가들이 질비한 구단에서 이걸 생각을 못하고서 그런 행동을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많은 이번 시즌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엘리나 치리노스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은 둘 다 아니에요. 시즌 끝까지 갈 선수들이 안 돼요. 못 돼요. 이 선수들은.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단장이거나 내가 수뇌부거나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오스틴이 부상당했을 때 외국인 선수 야수, 중견수, 우익수가 가능한 외야수로 영입을 해요. 대체 외국인 영입을 하고 엘리나 치리노스 한 명은 보내요. 누굴 보낼 것이냐? 아무래도 엘리가 가능성이 높죠. 엘리를 불펜으로 쓴다는 거는 시즌 초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불펜으로 쓰는 걸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불펜이 뭐 제대로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는 있지만, 못하는 선수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유영찬이라든가 이정용이라든가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이정용을 그때는 시즌 초에 생각했던 거는 이정용이 돌아와서 선발을 뛰면은 입대 전
퍼포먼스 선발로 뛰면서 입대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은 엘리가 불펜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정용이 왔는데 복귀를 했는데 지금 상태를 봐서는 선발이 힘들어 보여요. 선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정용은 이번 시즌은 어쨌든 불펜으로 계속 뛰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엘리가 엘리의 필요성이 없어지죠. 선발이 필요해지는데 불펜으로 돌린 엘리는 불펜은 역할을 해주는 이정용이 있기 때문에 엘리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선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를 교체하거나 엘리를 교체하거나가 아니라 엘리를 교체를 했어야 했어요.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엘리를 교체를 하고 엘리를 보내고 선발 투수를 한 명 영입하고 외야수, 중견수, 우익수가 가능한 외야수, 외국인 타자, 야수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기용을 하다가 이제 투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즌 끝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야수는 잘하면은 만약에 데려왔는데 잘하고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새로 데려온 외국인 투수가 선발 투수가 못했을 때는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못하면은 그 선수를 내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치리너스와 그 외국인 투수 둘을 저울질 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이 하게 되면은 그 외국인 야수가 잘했을 경우 새로 들어온 외국인 야수가 잘했을 경우 치리노스와 새로 들어온 외국인 투수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잘하는 선수를 남겨놓고 못하는 선수는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오스틴이 복귀하고 그러면은 외국인 야수 둘, 투수 하나, 선발 투수 하나 이렇게 해서 가을 야구에 돌입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LG한테 가장 필요한 선수는 홍창기예요. 홍창기인데 그 홍창기 역할을 해줄 선수를 찾아서 대체 선수로 기용을 하는 거죠. 딱 오스틴이 부상을 당한 게 잘된 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LG한테 조금은 그 선택의 폭을 넓혀볼 만한 기회가 생기질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죠. 시간도 충분했어요. 올스타 브레이크 일주일 그 사이에 적응을 하고 적응이 아니라 그 사이에 준비를 하고 비자 발급이라든가 와서 훈련 살짝 뛰고 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지금 다시 시즌 재개되는데 이때 이제 경기를 뛰고 하면서 경기를 뛰었으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서 참 많이 아쉬웠고요. 어제 경기는 진짜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나 본데 불펜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나 본데 이제 좀 이따가 이 녹음이 끝나는 대로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내일 경기 다 쭉쭉 이겨서 좀 연승 좀 달렸으면 좋겠고 한화가 김경문 감독 두산에 있을 때 여름에 이렇게 두산이 잘하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두산에 있을 때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김경만 감독 좀 실망이에요. 좀 두산에 있을 때 같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을 야구에도 그렇고 두산에서 맨날 콩 찍던 그런 모습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김경문 감독님 파이팅!